I gotta hit the beat. I gotta hit the beat, beat. I gotta hit the beat. I gotta hit the beat, beat. I gotta hit the beat. I gotta hit.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그니처 로스소스는 에스프레소 세팅을 할 때 어떤 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저희는 일단 아침에 바리스타가 출근을 하면 물의 컨디션부터 체크를 해요. ppm이랑 pH 측정 기기가 있고 그걸 통해서 수치를 본 다음에 물을 마셔보고 세팅에 들어가요. 물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있어요. 이 물은 그러면 정수물을 그냥. 네, 맞아요. 정수물. 오늘 ppm이 한 102 정도고 pH는 7에 가깝죠. 6.98. ppm을 보면은 100에 가까울수록 저희 커피와 가장 잘 맞는 물인 것 같고요. pH도 7에 가까울수록 중성이잖아요. 딱 오늘이 에스프레소 세팅 잡기에 가장 좋은 물인 것 같아요. 이거를 통해서 완벽하게 물의 컨디션이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할 수 없지만 저희는 수질이 들쑥날쑥한 편이어서 체크를 항상 하고 있어요. 만약에 겨울 같은 경우는 ppm이 좀 높게 측정이 돼요. 130, 120 정도 될 때가 있고 정말 안 좋았을 때는 150 정도가 됐었는데 그걸로 커피를 추출했을 때 쓴맛이나 단맛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거에 비해서 향미가 많이 죽죠. 생두의 캐릭터를 살리기는 어렵거든요. 저희 시너지라는 블렌드가 있는데 이건 산미의 컨셉의 커피인데 산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ppm이 높다면 안 녹은 맛들이 나요. 뭉뚱그려서 나오는 거죠, 커피가. 그럴 때 이제 굵게 하고 도직량을 살짝 높이고 당연히 물 온도는 높여야 돼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산미의 톤이 살짝은 살아나요. 만약에 내가 똑같은 입자로 세팅을 한다 그러면 BT2의 높이를 낮춰요. 9가 레퍼런스면 8로 얕게 만드는 거죠. 커피와 커피 사이 공극이 벌어지니까 그 안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추출이 되게. 전반적으로 추출력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도록 세팅을 하시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럼 ppm이 낮으면요? 70 중후반까지 나와요. ppm이 낮으면 사워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반대로 곱게 가져가고 공극을 조금 더 주는 거죠. 온도로 한다 그러면 온도를 좀 낮추는. 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분쇄 입자를 만약 굵게 하면 물 온도를 같이 높여서 들어가요. 고온 입자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더 많이 녹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대신에 물 온도를 낮춰서 들어가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이 추출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물을 마셔보죠. 오늘 물이 좋은데 해도 물을 마셔봤을 때 가끔씩 약맛이 날 때가 있을 거예요. 저희는 안양이니까 안양시에서 물을 관리를 하는데 약품을 많이 풀 때가 있대요. 원수 정화를 해야 되는데 비가 안 오거나 이럴 때는 약을 풀어서 정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물이 이제 내려오게 되면은 약맛이 정말 많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돼요. 저희는 필터를 2달에 한 번씩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엄청 빨리 네, 그러세요? 제가 예전에 처음 창업을 했을 때 필터가 그냥 뭐 하나나 2개면 되겠지 해서 여러 개를 다 물렸었어요. 커피를 테스트하는데 수돗물 맛이 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 이게 내가 로스팅을 잘못했나 해서 이제 계속 테스트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얘 물도 따로 봐서 먹어보고 제빙기에서 나오는 얼음도 이제 녹여서 먹어보고 다 했더니 물의 문제구나. 분당 유효정수량이 있는데 그거를 넘어서다 보니까 이제 수돗물이 들어간 거죠. 되게 많이 고생했거든요, 그때. 그 이후로부터는 다 독립으로 따로 달아놓고 종이가 물에 젖은 듯한 맛이 나면 바로 그냥 교체해버려요. 얼마예요? 한 번에 다 가게 되면은 뭐 거의 100 정도 드네요. 물에 대해서 좀 많이 예민해요. 그때 이후로 내가 고생을 덜 하려면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바로 그 전날에 세팅해놓은 그 상태로 일단 추출을 해봐요. 저희 추출 시간이 30초에 가깝게 추출을 해서 그게 맞으면 일단은 먹어보죠. 20초 초반에 나오면 일단 곱게 만들어서 30초 가깝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먹죠. 저희 블렌드 중에 시너지 블렌드? 요거는 이제 뭐 미디움 라이트 로스 정도 돼요. 이 친구의 BT 높이를 보면은 거의 0.9? 90 정도 돼요. 바스켓은 이제 VST 20g. 도직량은 20g. 저희는 일단 20g은 통일을 해요. 그 다음에 브루 레이시오를 이제 추출량으로 바꿔요. 네. 도직량을 오히려 고정하고 네. 추출량을 바꾸는. 맞아요. 3번으로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데 프리 인퓨징이랑 램프업은 안 써요. 램프 다운만 써서 저희가 추출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냥 9바로 올라가네요. 네, 맞아요. 여기 수치가 지금 9가 넘어가 있는데 스카스로 재면은 딱 9바에 맞춰놨어요. 이 압력계는 10바 하더라도 네, 맞아요. 이 안에 걸리는 그쵸. 압력은 9바라는 네네네, 말씀이시죠? 9바예요. 맞아요. 그래서 램프 다운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세팅대로 하면 30g 정도 나오네요. 31초 정도면 일단 레퍼런스긴 하니까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먹을 때 크레마는 다 그냥 깨주고.
확실히 오늘 물 상태가 좋다 보니까 어제 세팅 잡았을 때보다 훨씬 더 맛있기는 해요. 시나즈 갖고 있는 게 뭐 파인애플, 오렌지 애시티, 이게 가장 특징적인 플레이버인데 이게 정말 잘 살아나고 단맛이 같이 따라와줘야지만 오렌지 같다라고 느끼는 건데 지금 먹었을 때 다 좋긴 한데 단맛이 조금 살짝 아쉬운 것 같거든요. 되게 맛있고 신선한 오렌지 네네. 향이 잘 들어오는데 임팩트가 좀 네, 맞아요. 강해요. 강해요. 네. 앞쪽으로 이렇게 쫙 맞아요, 몰려 있어서 맞아요. 좋은 여운이 길게 가지 않는 네, 느낌. 맞아요. 그래서 단맛이 적다고 표현하죠.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단맛을 좋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저희는 이제 가변 압력을 먼저 사용하다 보니까 이걸 잘 활용을 하는데 저희가 2번 세팅 같은 경우는 프리 인퓨징이 3초가 들어가요. 이 인퓨징으로 좀 단맛을 만들어 낼 수 있거든요. 똑같이 3.5g으로 내가 가져간다고 했을 땐 프리 인퓨징을 조절해서 할 것 같고요. 한 가지 다른 방법은 추출 양만 늘려보는 거죠. 지금 앞쪽에 임팩트가 너무 세고 오렌지만 갖고 있다 보니까 풀어주는 거죠. 추출 양으로. 프리 인퓨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커피에 맞는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날 컨디션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커피가 먹었는데 너무 임팩트가 없다. 이걸 만약에 음료로 나가게 되면은 컴플레인이 들어올 것 같다. 그럴 때는 프리 인퓨전을 사용하지 않아요. 바로 구발을 걸고. 근데 만약에 오늘 너무 강해요. 그러면은 프리 인퓨전을 주죠. 저는 이제 머신을 너무 많이 좋아해서 라마르조코 PB에서 시작해서 뭐 슬레이어, 블랙이글, 이번에 이제 시네소로 바꾼 건데 압력도 되게 재밌는 게 여름과 겨울 뭐 이럴 때 0.5바까지도 차이가 날 때가 있더라고요. 좀 더 변수를 얻게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머신의 압력을 체크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2번 이거는 2.8초가 들어가요. 브론돈 92도를 사용하시는 거네요. 네. 아까보다는 좀 짧네요. 30g.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봤을 때 얘가 조금 더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프리 인퓨전이 들어가서 맛적으로 보면 분명히 부드러워졌을 거예요. 확실히 아까보다는 네,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수정한다면 추출 양을 살짝 높여야 될 것 같아요. 단맛이 더 올라왔어요. 네네. 앞에 모였던 오렌지와 과일 톤들의 임팩트가 펼쳐진 느낌이 맞아요. 강하니까. 밀크 베버리지나 아메리카노 블랙을 먹었을 때 묻히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에스프레소를 먹기에는 한 잔을 다 못 먹을 수도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가 매뉴얼로 가서 추출 양을 늘리는 게 에스프레소로 먹었을 때 훨씬 더 좋지 않나. 편한 경우에는 추출량을 잘 조절. 맞아요. 네. 괜찮겠네요. 외부로 나와 있다 보니까 편하더라고요. 저는 항상 두 가지를 생각을 하거든요. 프리 인퓨전을 준 걸로 32g, 프리 인퓨전 없이 추출을 하는데 이것도 32g을 추출해서 먹어보고 여기서 이제 좋은 거를 찾아요. 프리 인퓨전을 주고 추출량을 늘리는. 맞아요. 2g만 늘리는. 네네네. 정도. 네. 추출이 더 된 거죠. 조직량은 똑같고요. 네. 20g만 똑같고 많이 부드러워졌죠. 네. 마시기 편해지니까 네. 안에 있는 향미들도 좀 더 디테일하게 네. 들어와요. 들어오죠. 아까는 과일향은 좋았는데 사워하거나 약간 네네. 그런 느낌이 느낌이 들었다면 있었- 이거는 그 느낌들이 펼쳐져서 네. 굉장히 편안하고 맞아요. 노트들도 하나하나씩 들어오고 네. 2g만 늘렸는데도 그래도 많이. 굉장히 네네네. 오늘 아침이지만 점심이 되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또 한번 체크를 해주고 피크 끝나고 또 한 번 더 체크를 해줘요. 그럼 이번에는 이 세팅 그대로 아메리카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희 손님한테 나가는 대로 해서. 보통 이제 업계에 알려져 있는 추출 브루 레이시오가 거의 1대2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맞아요. 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32g이면 그래 되게 짧은 편이긴 하거든요. 로스팅이 확실히 달라서 이것도 추출이랑 연관이 있다 보니까 32g 정도까지 3g? 거기까지 추출을 안 해요. 1대 1.5 정도. 그쵸. 6
6까지. 네, 6. 저희 시너지 텍스처 WB 블렌드. 에스프레소 포인트의 블렌드들은 그래도 1대1점 최대 7 안 넘는 게 좋고요. 저희 싱글 오리진을 에스프레소 드실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1대1.7에서 1대1.8까지는 가시는 게 좋아요. 물량은 한 어느 정도 쓰세요? 190에서 200 정도 쓰고 있고요. 이렇게 넣어줍니다. 맛있네요. 아. 아까 마시던 그 오렌지 느낌이 그쵸, 아메리카노에 되게 살아있네요. 네, 맞아요. 시너지 블렌드는 제가 진짜 처음 만든 블렌드고 시너지 자체에 투자를 진짜 많이 했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물 때문에도 진짜 쓰러진 적도 있어요. 너무 많이 커피를 먹어서. 그때는 저 혼자 일하다 보니까 내가 혼자 먹고 테스트해야 되는데 에스프레소 많이 먹다 보면 혀가 무뎌지고 정신도 혼미해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시너지에 대한 개인적 애착도 있고 한국 커피 시장에서 라이트 로스트의 에스프레소 블렌드가 많이 납품이 되진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포기하지 않고 계속 투자를 하는 이유는 그런 애착도 있는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유량이 적게 나온 다음에 추출이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내가 사전에 물 흘리기를 할 때 이 상태에서 내가 세팅한 대로 추출한 거랑 구바를 걸었을 때 물을 이 정도로 흘려고 세팅을 잡은 거랑 아예 달라요. 안에 물이 고여 있는 건데 물을 다 빼주고 내가 세팅을 잡았으면 그대로 똑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양이 정확하게 추출이 되고 저는 이제 구바로 걸었을 때 세팅을 잡아놨기 때문에 지금 만약 30g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렇게 프리 인퓨징만 주고 세팅을 걸면은 28g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일반적인 머신은 다 구바로 밀어내잖아요. 근데 내가 도징을 다 해서 추출 직전에 하고 바로 추출을 하는 거랑 미리 걸어놓고 닦은 다음에 하는 거랑도 차이가 있어요. 이거를 언제 하느냐를 다 정해놓는 게 좋죠. 보통 지금 시그니처에서는 어떻게 하세요? 이제 2번으로 하게 되면은 프리뷰 걸고 이 압력이 걸리고 5초가 되면 꺼요. 요거는 통일해주고 있어요. 그럼 구바로 갔을 때는 물 흘리기 시간은 어떻게 하세요? 바리스타마다 다른 것 같은데 엄청 크게 차이는 나진 않아요. 저는 5초에 끄지만 지금 보시면 7되고 램프 다운을 걸어버리잖아요. 아, 그럼 유량이 또 달라지니까 그럼 또 추출량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네, 맞아요. 이 사소한 게 차이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바리스타마다 세팅값이 다른 이유가 이런 사소한 거에서 차이가 날 때가 많아요. KMBC나 뭐 WBC 대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까지 다 통일을 하니까 그분들의 영상을 보면은 디테일이 다 들어가 있어요, 확실히. 그러면 먼저 프리인퓨진 단계에서 물 흘리기 한 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2번 동일하게 가져갈게요. BT2로 이렇게 나눠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 라이트 로스트의 포인트가 높다 보니까 부피가 커지잖아요, 입자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낮춰서 써요. 0.9가 살짝 안 돼요. 시너지랑 텍스처랑 헤드 스페이스의 높이를 맞추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부피가 다르다 보니까 더 다크로스 같은 경우는 얕아지게 되죠. 부피가 그만큼 커지니까. 그래서 바로 프리 인퓨징 뭐 2초만 주고 웬만하면은 그래도 32g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1에서 2 아까처럼. 근데 이제 저 램프 다운도 빨리 걸어요. 지금 네. 32g으로 세팅해 놓은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29.7이 7이죠. 네. 그리고 램프 다운도 원래는 21에서 2g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19에서 20g의 램프 다운이 들어간 거거든요. 어쨌건 이렇게 변수를 많이 주는 머신들은 바로 티가 나요. 근데 맛은 없네요. 근데 이거 산미가 그래도 생각보다는 어느 정도 또 있네요. 있어요. 네, 텍스처 블렌드도 있어요. 시너지 블렌드보다는 확실히 견과류톤의 컵너터들도 많아지면서 밸런스가 좀 잡힌 느낌. 맞아요. 한번 다시 네. 구바로 롤링 네. 했을 때 이번에는 아까는 2초였지만 지금은 이제 구바 압력이 들어가고 5초에서 네, 나왔을 그쵸. 때 20g. 램프 다운이 아까가 19에서 20g 들어갔거든요. 얘는 이제 램프 다운이 21g 정도에 들어가 정상인데 22. 그쵸, 달라지죠. 3g 정도 차이가 달라져요. 보시면 그쵸. 그러네요. 3g 정도 차이 차이가 나요. 나요. 네, 이 정도로 차이가 나요. 어쨌든 맛이 또 중요하니까 그쵸. 한번 맛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네. 디테일하게 보자면 훨씬 더 부드러워졌네요. 훨씬 더 펼쳐진 느낌. 네, 맞아요. 밸런스가 더 네. 좋아진 느낌.
두껍다, 맛없는 커피가 나온다, 못 먹을 만한 커피가 나온다 맞아요, 이건 맞아요. 아니지만 바리스타가 어떻게 물을 히느냐에 따라서도 결과물이 달라질 달라진다. 수 있는데 네. 결국엔 세팅된 추출량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라떼는 네. 어떻게 하세요? 추출량이 적어지죠. 30에서 31g 정도 추출이 되게 에스프레소는 그렇게 맞추고 우유도 190에서 200 들어가요. 이번에 저희 또 월픽하면서 언스페셜티 블렌드도 만들어 주셨는데 네 맞아요. 저는 블렌드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블렌드는 새로운 맛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언스페셜티 블렌드는 3개가 들어갔고요. 라이트 로스트예요. 에스프레소도 드실 수도 있고 필터로 드실 수 있게 만들어 놨고, 저희가 이번에 재밌는 커피 라거이스 프로세스라는 피치가 들어가고 에티오피아 내추럴 코스타리카 SL28이 들어가요. 라인업만 들어도 맛있겠네요. 네네. SL28의 단맛이 되게 좋아서 단맛과 강도를 살려줬고, 에티오피아 복숭아 계열의 향을 만들어주고, 파라이소 구이가 엘파라이소랑 같은 농장이지 않냐라고 헷갈리시는 분도 있는데, 콜롬비아에는 이제 파라이소라는 농장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파라이소 구이고 엘파라이소 리치 가공 방식을 만든 윌튼이라는 디렉터가 있는데, 이 친구가 독립을 해서 파라이소 구이 농장의 피치라는 그거를 통해서 정말 쫀득한 황도 먹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리고 시그니처 매장이 안양에 있으니까요. 많이 찾아와 주셔서 커피도 드셔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물이 좋은 날 오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